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위인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장군으로서 일본과의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분으로 오늘로부터 424년 전인 1598년 12월 16일에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분의 해전 전술은 현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으로 여겨져서 세계 4대 해신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세계 각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분과 그리고 이분의 전술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루 해군사관학교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다고 할 정도니 이분의 역사 속에서의 업적이 매우 크고 배울 점이 아직도 많은 이 대단한 전술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면 서울 구경을 나가게 되죠. 서울에는 방문하기 좋은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복궁과 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이 한국인에게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방문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높은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는 광화문의 중심에 넓은 광화문 광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조선시대의 왕이 거처했던 경복궁이 이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동상으로 서 있는 분이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광화문 대로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인 것입니다. 이 영정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록들을 참고해서 그린 상상화에 가까운 그림이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해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직접 통솔하였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인데 너무 선비처럼 그렸다는 것이죠. 충무공 이순신은 16세기 조선시대의 무관으로 조선시대 가장 큰 전쟁 중의 하나였던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수군을 통솔했던 제독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5월부터 1598년 12월까지 약 7년간 옛 대한민국인 조선과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두 국가가 모든 국력을 끌어서 총력전으로 충돌한 큰 전쟁이었고요. 일본군의 그 조선 상륙 당시에는 3주 만에 한성을 함락시키고 2개월 만에 평양을 함락시키는 이 모든 면에서 한국이 열세였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무공 이순신의 23전 전승이라는 엄청난 전적을 통해서 결국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일본군의 퇴로를 끊어서 고립시킴으로써 결국 한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든 그런 아주 명장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했고요. 군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다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자 모범적인 몽민관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현대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위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항상 1, 2위에 위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1598년 조선에서 철군하는 일본군을 추격해서 노량해전을 치르던 중에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자신이 전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우리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본군이 다시 힘을 얻을까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함구하고 전투를 지속하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고요. 충무공이 죽은 뒤에 노량해전은 한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동시에 임진왜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읽었던 충무공의 위인전에서 거북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배로 어떻게 일본을 이겼을까라며 사실 그 거북선의 위용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거북선과 충무공의 전쟁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심지어 이거 너무 과장해서 기록을 해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승리들을 거뒀다라는 것을 읽으며 이분을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북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기존에 쓰던 조선의 배를 개량해서 지붕을 더 씌워서 이 방어력을 높였고요. 배 측면에 포문을 많이 설치해서 사격 공격을 용이하도록 구조를 변경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배 앞에는 용머리 형태의 구조물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 포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일본 수군의 전술은 배에서 직접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이 매우 빠른 소형 배를 타고 적의 배에 올라타서 상대의 배를 뺏거나 불을 질러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북선의 나무 지붕에 쇠못을 빼곡하게 박아서 일본군이 배 위에 상륙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배 안에서 포와 화력을 사용해서 상대의 배를 격침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임진왜란 당시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배라고 합니다. 거북선 한 척에는 대략 150여 명이 탈 수 있었다고 하고요. 미국 MIT 안에 이 해양 전시관의 역사관에도 인류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타이틀로 그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사용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거북선이 충무공이 전승을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반드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충무공의 전술과 전략 등이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몇몇의 전투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공적을 세워서 대체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학설이 분분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명량해전의 초반부에는 이 물살이 바뀌기 전까지 약 2시간가량을 이순신의 대장선 한 척으로 일본 측 함선 133척과 정면으로 붙어서 하나하나 박살을 냈고요. 2시간이 지나 12척의 배가 지원군으로 도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선 수군의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한대 133척이 붙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전투는 다른 전쟁에서도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꼽히고 한국사 3대 대첩으로도 꼽히는 한산도 대첩에서는 항구에 정박한 일본군 함대를 그냥 포위해서 섬멸하기에는 이 주변의 환경이 한국에게 유리하지 못해서 정박 중이었던 일본군 함대를 꿰어내어 한산 앞바다로 끌어내고요. 한산 앞바다에 나온 일본 군함을 포위시켜서 섬멸시키고 이 전 세계 해전사적으로 보기 드문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한산도 대첩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총 100척 이상에 달하는 대함대가 모두 수장이 되었고요. 이 전쟁 이후에 일본은 해전을 금지시키고 이미 빼앗은 해안선을 방어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산도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조선 곳곳에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이 물러나게 되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때 일본의 패전 장군은 일본까지 도망치는 과정에서 뗏목에 매달려 미역을 먹으며 겨우 살아남아 돌아갔고요. 그 가문의 현재 당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 장군은 패배를 기억하기 위해 본국에 돌아가서도 집안 사람들이 한산도 해전이 일어난 날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을 먹지 않고 미역만 먹도록 해서 그 전통이 5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가문에 남아서 자신은 한산도 대첩날을 집안 사람들이 미역만 먹는 날로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무공은 노량대첩에서 장렬히 전사를 했고 그의 죽음 후에 노량대첩은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나고 이것이 임진왜란을 사실상 마무리 짓게 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일본으로부터 군수 물자를 보급받아서 육지에서 계속 육지전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량대첩의 패전으로 인해 군수 보급이 불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충무공의 전략은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훗날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람을 이용하고 조류와 주변 지형을 이용하는 등 이 저와 같은 현대에 살고 있는 군대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전략과 그리고 신이 도운 것만 같은 그런 결과들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로부터 424년 전인 1598년 12월 16일 오전부터 있었던 맹렬한 전투였던 노량대첩에서 적 함대에서 쏜 총탄 한 발이
추무공에 맞게 되고 탄원에 맞은 이순신은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공적을 세운 것이 현대의 많은 한국인들에게 계속 존경을 받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자기 휘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서 큰 칭송을 받기도 했고요. 정직하고 청렴해서 그 부분들이 독보적이었기도 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록에서 이러한 그의 행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으로 돌아가면 이 동상은 1968년 4월 27일에 건립되어서 높이 17m의 청동 입상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조형물로 거북선 모형과 북이 같이 있습니다. 당시 이 동상을 세웠던 이유는 광화문 내거리가 국가의 심장부로 통하는 길목인데 풍수지리학적으로 외세가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워서 국가를 수호하자라는 이런 지킴이의 의미를 새기자라고 해서 과거의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킨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424년 전 오늘 아침에 전사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의 하나인 충무공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해군에서도 여전히 업적을 기리는 경우가 있고 그의 전술이 해군학의 교재들에서 아직도 다뤄지고 있는 등 이 굉장한 능력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하의 부하들을 챙기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당대에도 존경받는 관료였던 그의 모습을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무공과 관련된 책도 많고 업적을 그린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추무공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